그냥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니, 적당한 또 부담은 좀 필요하기도 하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그리기 과정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떤 입시를 치르는 그런 그리기 과정이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다이렉트로 뭔가 한껏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느끼면서 그런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뭔가 틀을 만들어야 되고 명암을 입혀야 하고 거기 위에 질감도 묘사도 막 입혀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그런 과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이렉트로 그린다라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거는 재즈와 같다니까요. 다이렉트로 그리기는. 다이렉트로 그리기는요. 재즈와 같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거기에서 리듬을 살피면서 그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매력이 있어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그야말로 너무 이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그 틀 안에서 뭔가 우연치 않은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접하기가 우리 그림이라는 거 우연치 않은 그런 변수가 굉장히 이 그림에 아주 독특한 또 매력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줘요. 예, 이 다이렉트로 그리는, 즉흥적으로 그리는 이런 시간이요. 그리고 이 돌발 변수를 넘어서는 돌발 변수 속에서 또 길을 찾는 이런 게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알아가는 게 있죠. 네. 잘못되고 부족해도 그게 오히려 이 그림에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 그런 걸 알아가는 또 시간이 또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그려가는 그리기가 여러분의 그 배짱을 많이 늘려줘요. 뭔가 안전한 길, 안전한 과정은요, 그만큼 새가슴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냥 주어지는 상황마다 벌어지는 그런 어떤 돌발 변수들 이런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는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계속 모색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리기는요. 그게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려가기에 매력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요. 정말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이 훨씬 잘 실려요. 너무 정해놓은 어떤 틀대로 그리다 보면 오히려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놓칠 때도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들을 훨씬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그림에 실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보다 뭔가 그냥 배짱 부리면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래서 그 동양화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그냥 일필이지 그냥 그려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밑에다가 스케치한 어떤 그림을 깔아놓고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 그 동양화의 매력은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냥 쓱 그려나가는 일필이지 그냥 그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짱이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새가슴이지 새가슴은 아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자녀 중에 좀 너무 소심하고 배짱이 없으면 운동을 시킬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동양화를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기의 배짱. 그리기에서 이제 어떤 성향이 바뀌면요.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 성향은 당연히 보통 때의 생활에서도 분명히 바뀌어요. 네, 영향을 줘요. 미술 치료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네, 미술 치료가. 자,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급하게 막 하실 거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 시간 안에 결과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시간 안에 결과를 내셔야 되니까요. 그리다가 시간을 딱 보시면 뭐가 보인다고 했나요? 해야 될 것들이 보인다고 했죠. 해야 될 것들.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시간에 쫓기면서 여러분은 완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결과물을 내야 된다. 그 순간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아주 빠르게 완성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치를 여러분은 쌓아가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실 때 항상 지금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리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실수가 여기에 있을까요? 저기에서 놓친 건물들 그리다가 보면 헷갈려가지고 원래는 저쪽 그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을 그려야 되는데 저 멀리 있는 건물을 그리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실제와 다른 결과들이 이 그림 속에 배이게 될 텐데요. 뭐 어떤가요? 좀 왜곡되게 그려지고 막 그런 것도 한번 천천히 잘 보세요. 네, 오히려 거기에서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는 그림들이 형성될 때도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못되는 것? 그림에서의 잘못됨이라는 건요. 결국 그 포기하는 과정에서 생겨요. 포기하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면 그림이 어떻게든 그림이 돼요. 사실 여러분이 가장 배워야 할 부분은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다면요. 그 다음은 굳이 뭐 특별히 그림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이 그림을 너무 잘못됐다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네. 새로운 길을 뭔가 독특한 다른 매력을 그림 속에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림 그리기의 공부예요. 그게 네, 종이장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종이장이님. 그림 잘 그리시는 종이장이님. 네. 네. 한번 시간이 되시면 또 역시 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다가 보니까 아주 이게 저도 되게 많이 이 건물들이 밀려가지고 그 위치에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그림이 그러면 잘못되고 틀린 그림이 된 건가요? 저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내가 요 집들을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되는 명확한 이유와 목표가 있었다면 틀린 그림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집들은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의 그냥 참고적인 소재들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조금 뭐 달라졌다고 해서 내 그림이 꼭 틀린 그림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또다시 얘기하지만 잘못되고 틀린 실제 비교해서 거기에서 뭔가 매력을 읽어내려고 애를 써주셔야 돼요. 그림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 보시다 보면 그림을 읽는 눈이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거침없이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 또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재미있네요. 이게 뭔가 그냥 딱 봤을 때 이 바글바글하게 있는 이 집들이 그냥 그리면은 똑같지 않아도 뭔가 재미있는 그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확 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류의 그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류의. 가끔 뭐 영재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이제 미술하는 애들 그림 보면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자기 상상되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유치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그냥 반복적으로 막 그리면서 화면을 채운 것 뿐인데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그림들이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런 그림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이제 분명히 그런 건 있죠. 자기가 좋아하고 내 눈에 그동안 봐왔던 것들 그리고 자기의 감성이 원하는 어떤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들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그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사람만의 감성과 그 사람만이 또 그 과정에서 뭔가 그려나가는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자기 그림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버글버글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으면서도 어쩌다가 이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버글버글 그리면 그냥 어떻게
뭔가 그럴싸한 그림이 나온다. 똑같지 않아도.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려보시면은 버글버글 그리면서 보면 굉장히 그 유튜브 상에도 여행 그 스케치 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그림들 보면 굉장히 쉽게 그리시죠. 네. 좋은 작품들 많이 이렇게 그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보기 좋지 않나요? 특히나 그 유튜브로 이런 그리기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여행 스케치 하시면서 여행하면서 자기 그림을 로 그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이런 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뭔가 굉장히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좀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이런 드로잉 시간 좀 몇 번 가져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또 배짱도 좀 생기고 하면 그냥 그리면 되거든요. 여행 다니면서 그 지역을 소개하고 자기 그림도 보여주고 그럼 되게 좋지 않을까요? 네.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뭐 재밌게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동시에 해결하면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그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또 소통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을 또 계속 또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림을 그리고 네. 뭔가 이상적인 그림 그리기의 하나의 재주로 좀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 드로잉은 좀 여러분이 그냥 필수로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서 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고 시간이 이런 시간을 잘 체크를 하지 못했네요. 한참 그려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면서 마무리로 갈 수 있느냐, 어디를 봐야 되냐, 어디를 시간을 써줘야 되는가. 지금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려야 이 작품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좀 이 그림 안에서 그래도 그려놓으면 이 그림이 하나의 완성작이 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급하게 이제 다니시는 거죠. 네, 급하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완성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력에 도움을 준다라는 저의 설명이었고요. 그래도 좀 아쉽네요. 욕심이 좀 나서 더 뭔가 버글버글하게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진행되지 못한 건 좀 아쉽네요. 그냥 제 생각이 시간을 좀 들여서 이거 그냥 버글버글하게 진짜 여기에 있는 건물들 있는 대로 담아내면서 그리면은 좀 재밌는 그림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판단을 우리가 좀 해봅시다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디를 좀 그리면 완성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막 손이 급해지죠. 정말 뭔가를 다 있다고 해서 다 그려야 완성이 되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어디를 그려야지만 완성 분위기가 형성되는 분명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크로키나 가벼운 어떤 드로잉에서 몇 개의 선만 썼는데도 그 완성도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 가능한 것이죠.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굉장한 어떤 집중력과 그 짧은 순간 아주 고밀도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어떤 노력 없이 그런 판단의 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은 그 반복적인 그 판단의 훈련과 그 시간과 경험이 그걸 볼 수 있게 분명히 할 거라고 분명히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또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고요. 계속 그려보고 판단해보고 하면서 좀 더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길러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그래도 일반인들에 비교해서 또 일반인들에게 그림을 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안목이 길러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아무튼 시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시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좀 더. 또 이렇게 그리다가 만 듯한 그 표현에서 또 매력적인 맛이 많이 형성되기도 해요. 네. 자, 어떻게 그리셨나요? 좀 여러분의 그림들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림들 보내주세요. 채팅방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요 영상의 시간이 다 됐고요. 자, 한번 여러분 그림들 보내주시면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링크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보내드린 링크로 그리신 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와,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군요. 네, 아시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네, 종이장이님 그림입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랐죠. 네, 물론 뭐 여기 이 내부를 뭐 어떻게 다 채우고 강약의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야 완성이 된다.
꼭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요 내부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딱 해서도 완성된 그림이 또 가능하니까요. 네, 하여튼 보통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빛을 잘 다루시는 편이죠, 종이장이님이. 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명암만 가지고서도 막 그림을 그리려면 또 그릴 수도 있어요. 또 아예 그 반대로 명암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형태만 가지고서, 왜냐면 형태의 그 조밀도로 인해서 이 강약의 리듬이 또 전달될 수 있는 또 상황의 이미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릴 때 나름대로 그냥 방향을 가지고 그려 나가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 재료적인 맛을 잘 담아내는 그 또 필력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이제 경력이 많이 쌓여가다 보면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그 기술이 오히려 그 독이 돼가지고 그림을 좀 가볍게 만드는, 뭔가 곧잘 그리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기술의 순수함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순수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좀 대상을, 이 그림을 좀 불편하게 접근하는, 불편한 만큼 부족한 그 상태가 계속 도출이 되고, 그 도출된 상태를 그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아마추어였을 때 그 어떤 뭔가를 그려내기 위한 순수한 열정과 같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죠. 네, 모두 잘하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하릴님. 네, 하릴님도 아주 전체적인 접근을 보여주셨어요. 전체적인 접근. 그 전체적인 접근이 구석구석 손을 대면서 완성 분위기가 올라가는 시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완성 분위기라는 것은요, 일단 그 부분의 판단은 일단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뭐냐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요소들이, 모든 소재들, 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느냐, 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각 요소들이 부여받은 적절한 그 역할에 맞게 표현이 나왔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의 표현들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인 거죠. 어떤 부분보다 많은 관찰을 통해서 표현을 이끌어내신 부분이죠. 상대적으로 우리의 시각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가는 그 영역이 있어요. 화면상에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그 표현은 상대적으로 그 표현의 그 정도가 뒤처지니까 역할에 맞는 표현의 안배가 좀 부족하게 읽혀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도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연필의 그 필력은 상당히 그 자연스럽긴 한데요. 약간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려야 한다라는 생각도 있고, 약간은 좀 제어해서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분명히 두 판단은 필요한 거거든요. 두 판단은. 근데 그걸 잘 연결시켜줘야 하는데, 그 연결에 있어서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지 못하고 뭔가 통제한 부분은 통제한 대로, 또 놔준 부분은 놔준 대로, 네,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네요. 네. 시간이 빠듯하셨죠? 네. 그래서 이럴 때 그 선택적인 접근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선택적인 접근. 힘의 안배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네,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덜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완성 분위기가 전달되는 표현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란님 거 보겠습니다. 와, 란님, 와, 재밌어요.
네, 좋아요. 네. 이 화면 가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 어떻게 해서든 막 채우면, 이게 그림이 된다니까요? 그림이. 이 지금 건물들이 하나하나, 투시가 맞고, 또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어요. 본인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야, 이거 너무 재밌고 좋지 않나요? 이게 바글바글 그리기의 묘미예요. 어떻게든 뭔가 있어 보이면서 완성도도 쉽게 뭔가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어요. 또 그림다운 냄새도 굉장히 강해요. 아까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좀 그 수업 중에 그런 그리기가 있다 하면서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버글버글 막 그리는 그냥 상상되는 것들로 이 네모칸을 다 채운 거예요. 보면 뭐 사람 입도 있고 그 사이에 뭐 이 틈으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도 있고, 네, 뭐 발가락도 있고, 공간 하나하나에서 어떤 상상되는 형태를 막 그려 나간 거죠. 근데 이렇게만으로도 작품 활동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영재 어떤 그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보면 종종 나오는 그림들이 그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들의 뷰가 비슷하게 이런 게 많아요. 네, 이렇게 버글버글하게. 근데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뭔가 좀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다가 아직 말았다 하더라도 이 과정상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들이 너무 재밌고 좋잖아요. 네, 그냥 그림다운 냄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풍기기도 하고, 이 왜곡된 부분에서 너무 개의치 않고 막 끌고 나가는 이런 것들도 너무 보는 사람이 그냥 좀 이 빼곡 메꿔져 있는 그림이지만 그려가는 이 과정에서는 뭔가 얽매이지 않고 그린다라는 것에서 뭔가 오히려 답답함보다는 시원함을 좀 느끼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좀 매력이 있어요.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야, 배지밀님도 역시 또 다른 어떤 매력을 가진 그림이네요. 색깔이 있죠. 자신의 색깔, 이 색깔이라는 건 뭐 컬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려나가는 그 사람만의 스타일, 뭐 이 얘기인데, 네, 아주 재밌고 좋아요. 전체를 보는 시야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건물들을 표현으로 이끈 이 연필의 펜의 그 재료의 필력이 아주 뭔가 좋아요. 네, 약간 이 받쳐주는 부분에서 이 뒤쪽에 이런 것들이 조금 어설픈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 주되게 그린 어떤 소재들의 표현은요, 그냥 이 프로라고 해도 네, 전혀 뭐 손색이 없어요. 네, 정말 그렇게 보여요. 배지밀님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선이 제가 종종 얘기하는 어떤 그 순수함이 잘 배어있는 그 순수함을 가지고 대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배어 있어요. 굉장히 어떤 중요한 덕목이죠.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어설픔을 되게 뭔가 세련됨으로 보여지게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네,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또, 이게 단가요? 네, 오늘 참여도가, 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재밌는 그림들을 보여주셔서, 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자, 한번 또 그림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리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그림이.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오, 이거 아주 센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또 그리실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3, 2, 1. 네, 이번에는 아까는 좀 시골 한적한
약간 한적한 건 아니네요. 네, 아무튼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에 네, 그 유럽 도심 풍경이라면 여기는 이제 뭐 뉴욕이나 그런 뭔가 굉장히 현대적으로 갖춰진 그런 도심이죠. 아까는 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려봅시다. 뭐 어떻게 또 역시 특히나 아까보다는 좀 여유를 느끼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딱 각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뭔가 너무 어설픈 그림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주는 그렇지만 그려보는 거죠. 그냥 그리세요. 그냥 예. 그리군요. 그냥 그리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어떤 영역에서요. 뭐 그림하고 좀 비슷해요. 많은 영역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은요. 그림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기술과 이론에 많이 매달려요. 그런데 그런 기술과 이론에 매달리면서도 결국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하는 얘기가 그냥 해보세요. 거든요. 그냥 해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좀 먼저 일찍 하고 그걸 이해시키려는 시간을 좀 그런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수업들이 지금 얘기는 뭐 그림뿐만이 아니에요. 뭐 글쓰기를 하든 뭐 음악을 하든 말을 하기를 배우든 그 많은 영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수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예요. 뭔가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해보면 압니다. 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뭔가를 배우는데 진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그 이론과 기술은요, 특히나 그림의 영역은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리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네. 그리다 보면 알게 돼요. 오히려,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술과 이론을 답인양 제시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오히려 제대로 좀 더 잘해보고자 배워보려고 뭔가 좀 쉽고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그림에 혹해서 따라했다가 그 사람의 그림을 흉내내는 식의 방향을 잡았다가 오히려 스스로 망가지는 오히려 자기 그림을 찾아가지 못한 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미술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지금 그 영역에 대한 그 영역,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돼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뭘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요구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개념이 분명하게 잘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끌려가면서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이쪽 분야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슈리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일이 있으시면 나가셔야죠. 네. 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것이 그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세워놓는 일이 필요하다. 그게 내가 그림을 익혀가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한다 라는 거, 스스로 찾아가게 해준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이지 여러분은 일단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냥 진지하게 그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그림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시작할 때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를 보면 잘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눈에 혹하는 것들을 쫓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망가지는 거죠. 오히려 잘못 길을 들어서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엉뚱한.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요.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의 그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누가 봤을 때는 그림 그리는 재주가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아서 자신의 것을 다빈양 제시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름 자신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학생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정작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기와 말들이 오히려 학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리기라는 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림을 그래서 이해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림이 뭔가. 그러면은 그 누구의 얘기도 적절히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필요한 부분의 얘기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급하게 뭔가 현란한 그리기, 뭐 그런 그림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네. 아까와는 조금 많이? 네, 네, 조금 많이. 제가 말하기에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종종 느끼는 부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말하기 습관에 배어 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똑 부러지게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그 앞에다가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의 힘을 흐리는 그런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제 말하기의 습관에 저의 어떤 소심한 어떤 성향이 배어서 나오고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어쩌면 제가 좀 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착해서 뭔가 내가 맞다고 하는 부분도 강하게 어필하는 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착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착하려고. 착한 척이라기보다는 네, 착하려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의 어떤 강압적인 의견보다는 다른 의견을 그냥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뭔가 짓누르고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진 않아서 그런 소심한 말하기 습관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은 저 또한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 또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리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림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정말이지 이 시작하는 시점에 길을 잘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시점에 오히려 잘못 길을 들어서서 오히려 돌아오기 굉장히 힘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이 길에서 망가진 몸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좀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입시를 겪었던 분들은 제 얘기가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입시라는 것이 보통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세울 만한 예술가들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좀 그림에 대한 우리 저의 이제 후배들이 되겠죠.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그림을 바르게 배워가는데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내뱉어 보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가치를 부여할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제 삶에 뭔가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부단히 애를 써볼 만한, 나중에 제 삶을 복귀할 때 그래도 너가 애썼던 그 삶이 그래도 이 세상에 좀 보탬이 되는 일이었어 라는 그런 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저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그것만 한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영향력이 미비하지만 네,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뭐 쌓여가면서 결국엔 뭐 제 얘기들, 저와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분들이 또 후배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고, 이러면서 점점 좋은 효과, 좋은 올바른 방향이라면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을까요? 뭐 갑자기 뭔가 이 세상을 확 뒤엎고 뭐 이런 일들, 그런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냥 작은 옳은 것에 대한 그냥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각자 나름대로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꿈꾸고 있는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것들이 아니고요. 알게 되죠. 결국에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으로 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걸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되지 못했다면 그걸 찾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게 한 사람이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이 세상을 상대로 이 세상에 아주 뭐 거대한 어떤 부푼 꿈, 그것도 좋고요.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은 나름 좀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어도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옵니다. 누구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적절히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자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찾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마냥 그림이 좋아서 이 길을 지금 그냥 선택했고, 그거 필요하죠. 특히나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또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일이 중요해요. 그 일이. 나의 재미를 주는 부분을 넘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거요. 고민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너무 채팅창이 너무 조용하셔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런 건 아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혼자 막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전달은 되지 않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이거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게 제가 얘기는 했어도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와 이제 수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그 부족한 지식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뭐 부족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건 아닌데요. 뭔가 분명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죠. 네, 맞아요. 그릴 게 너무 버글버글하죠. 자, 시간이 벌써 또 따닥 가버렸네요. 예, 또 여러분의 그림들을 또 보고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그림들이 되게 버겁잖아요. 이걸 뭐 또 여기 이런 거 그리다 보면 또 신경 쓰이는 게 있죠. 뭐 투시, 시점, 뭐 정말이지 이런 육면체 구조물들은 아예 뭐 정말이지 이 절대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조형 원리가 이 투시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신경이 쓰이죠. 네. 근데 또 막상 그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슬쩍슬쩍 일그러짐에서 이 통쾌함을 또 느낄 수도 있고, 네. 그 일그러짐이 오히려 이 그림에 아주 맛깔스러운 뭔가를 또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주고, 그걸 읽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5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15초네요, 15초. 자, 어디 여행 가시면 이런 막 높은, 자, 한번 다시 이제 보내봐 주시겠어요? 네.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들 보내주시면 그림들 보고요.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기가 좋은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서도 뭔가 좀 그럴싸한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거 좀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특별하게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몇 번 그려보다 보면 좀 뭔가 약간의 일그러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조금 여유로움을 알게 되면, 그 부분에서 여유로워지면 여러분이 좀 편하게 쉽게 해낼 수 있는 그리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디 여행 가서 그냥 이렇게 끌적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뭔가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그냥 배경 그리는 거 힘들었는데 빌딩은 키도 바빠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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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적이죠? 네. 네,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저는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는요, 정말 제 대학교 생활 1, 2학년 때는요, 바깥에 그림을 많이 그리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맞는 친구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소그룹에 어떤 무리들이 많이 생겨서 같이 드로잉을 그리러 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후배들 들어오고 후배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시점부터 이제 그런 그리기,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대생들에게 이제 상상이 되는 그런 낭만적인 어떤 모습들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어떤지. 네. 그냥 제가 졸업하고 몇 년 이후에는 물론 이제 그림이라는 게 지금 현대 미술이 많이 난해해지고, 그게 요즘 또 이제 그림을 배워가는 학생들의 어떤 방향성이 그렇게 자리 잡히는 부분에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눈앞에 어떤 사물을 보고 감흥에 젖어서 뭔가 그리고, 저는요 그게 꼭 방향성의 문제보다는 방향성의 문제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의 여유로움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저는 꼭 미대생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이어도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기를 일상에서 좀 편하고 자신의 여유로움을 이 그림을 통해서 얻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리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 역시 종이짱이님. 네, 그림 보여드려야죠. 네, 좋습니다. 네, 선도 너무 좋고요. 네, 뭐 종이짱이님한테 뭐 얘기할 부분은 그렇게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만 잘 놓치지 않으면 돼요. 마음가짐이라는 거 아까 얘기해 드렸던 대로 그 어떤 순수함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고 자신 그림에서 읽혀지는 부분들을 자신의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걸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리기에서의 솔직함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그 솔직함을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상에 대한 솔직함 정도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또 솔직함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솔직함이 아니에요. 그 솔직함이 그냥 그림 속에서의 대상은요, 자연스럽다면 솔직한 표현을 담아낸 것이고요. 또 한 가지의 솔직함은 이거예요. 자신의 가슴에서의 판단에 솔직해야 돼요. 가슴은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다.
어떻다. 어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좀 어색해. 뭐 이런 얘기를 가슴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찾고 채워주려고 애를 써줘야 돼요. 그런 과정이 바로 대상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거예요. 그게 그림 그리기에 제일 중요한 자세예요. 그게 중요한 자세. 그걸 놓치면은요, 다 껍데기가 돼버려요. 그림은요. 껍데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네. 근데 그런 그림들이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지 못해요. 네. 정말 솔직한 어떤 표현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것만을 항상 잘 새기면서 그리기에 습관을 붙여나간다면 종이장님 뭐 그림 잘 그리시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이 그림에 그런 게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로 잘 묻어나는 표현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잘 그리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리기에 더 잘 그릴 수 있고 한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네, 잘 그리시고 계세요. 네, 하릴님. 네, 하릴님. 아까보다는 좀 더 뭔가 정리된 분위기가 좀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이 그려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뭔가 컨트롤하는 네, 종이장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컨트롤하는 그런 선들과 이 재료적인 부분을 재료적인 부분을 담아내는 재료적인 맛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존중이 돼야 돼요. 그림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어떤 소재도 있고, 그 소재를 담아내는 재료도 있고, 또 그 그런 것들을 이끄는 자신이 있죠, 자신.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그림 안에 들어와서 그림 안에 이야기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 모두가 다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존중. 그 존중이 약간 짓눌러야 할 때도 있어요. 유난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다고요? 그래,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대상을 짓누를 수도 있고 재료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거 또 자신의 어떤 판단을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건요, 이 그림에 담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 이야기에 맞춰서 짓눌러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다 존중되어야 돼요. 그 존중이라는 건 항상 1대1의 균형점이 아니라 이 그림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리는 이야기에 맞춰서 적절한 조율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이 재료적인 부분을 아까도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재료를 존중하면서 재료를 드러내고 재료의 맛을 생각하면서도 또 그걸 약간은 통제하면서 그려주는 것들이 잘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보다는 좀 더 그 어우러지는 분위기가 좀 더 잡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화면 전체적인 어떤 역할 안배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까보다는 나아졌지만,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란님. 란님은 아주 독특한 접근을 아주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재밌어요. 뭔가 그리지 않아도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 느낌만으로도 한껏 보는 사람을 뭔가 재미있게 느끼게 하는, 네,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잘 그리시네요. 네. 물론 지금 일반적인 어떤 정확도의 관점에서는 그 왜곡된 표현들이 많이 있죠. 뭐 시점, 투시. 지금 보면 이 건물을 내려보고 있다면 이게 그 아래로 투시가 좁혀지는 게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됨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전에도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못됨을 알고 이용해서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잘못됨을 모르고 있는 상태는 그 부족함으로 읽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부족하게 그려졌더라도 야,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맛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야 그 얘기가 바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림의 관점에서 잘못됨이지만 이거는 내 그림 속에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해, 이걸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알고 그림의 맛으로 그림의 맛으로 품고 갈 수 있는 표현인지, 이런 거를 읽는 훈련, 눈?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배지밀님은 약간 이제 칼라도 좀 들어가셨는데요. 이 칼라 처리 부분에서는 좀 뭔가 어색함이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 배지밀님 수면이잖아요. 도심 옆에 있는 수면인데, 이 수면에 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지금 수면 부분의 그 상태를, 그러니까 시점이죠. 시점. 바닥에 놓여져 있는 그 상태가 약간 지금 서 보인단 말이에요.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그 수면에 어떤 색깔을 칠하기에 급급했고, 이 수면이 놓여져 있는 각도를 별로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칠할 때 붓이나 그 펜이나 그 방향을 의식하고, 그 면의 각도를 의식하고 있으면 그 면 방향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지 못해서 이 배경 부분이 오히려 좀 공간을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건물들을 그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선의 운용은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보다는 아까 좀 약간 그 유럽의 어떤 시골에 있는 도심들, 이런 선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현정님. 네, 재밌네요. 이건 첫 번째 그림이었군요. 네네네. 첫 번째 그림 아주 재밌어요. 이 배경에서 이 세팅도 좋습니다. 네, 이런 것만으로도 전체 그림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진행한 느낌이 좀 읽혀지고요. 네,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하나하나 이제 그려나간 것에 또 정리된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이렇게 슬쩍 그려도 정리된 분위기, 네,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어떤 표현력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일부 색깔이 슬쩍 들어가도 그냥 기분 좋은 풍경 일러스트 작품처럼 보일 것 같네요. 잘 하셨네요. 네, 오늘 이 그림이 이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림들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재밌는 그림들 많이 봤고요. 좋은 작품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인사가 좀 늦었네요.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